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새벽 3시 58분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간 나스닥이 마이너스 4.8% 폭락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반등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국채 금리를 추종하는 ETF나 또는 나스닥의 QQQ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모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초에는 그나마 화이자 모더나도 양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다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쿠팡도 한 4%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을 했고,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월트 디즈니 같은 종목들도 가치주들도 모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디어 캐터필더 같은 이런 농기계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들인데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재, 특히나 이제 오늘의 특징은 이제 월마트랑 코스코, 콜세일 같은 대형마트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결국에는 뭐 소비도 침체되고 뭐 인플레이션까지 이중고를 겪지 않겠냐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주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엔디비아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들, 테슬라 같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주들, 그리고 뭐 이런 스타트업들 관련된 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장초에는 그래도 밈주들은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어, 신산업 관련된 주들, 뭐 메타버스 이런 종목도 하락 중이고, 이렇게 작은 종목들, 테마주들이 밈주들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장세는 계속 경고를 드렸다시피 제가 뭐 2월 달부터 계속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 드려왔고, 지금 장은 어쨌든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3, 4월 달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고, 숫자가 확실히 찍히는 종목들 또는 테마가 아예 굉장히 강력한 종목들 중심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어저께 방송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면 현금 비중 40%라고 제가 써놨죠. 현금 비중을 반드시 올려야 될 때다. 뭐 마치 하루 이틀 반등을 하면 우리가 이거 상승장이 아닌가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틀 전에 방송 제목이 그거였죠. 하락장이니까 착각하지 마라 라는 방송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는 호재가 단 한 개도 없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뭐 혹시라도 뭐 한미 통화 스와프라도 체결이 된다면 환율이 소폭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뭐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끝나고 또는 한미 스와프가 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이 끝났다는 얘기는 한동안은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료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악재만 있고 뭐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장이라고 계속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인 노터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노터스 같은 경우는 뭐 2주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종목이고, 저희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 있는 분들은 뭐 적게는 10% 많게는 뭐 한 500만 원 이상 수익 낸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40% 50% 수익 낸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 있게 들고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토론방에 장초에 9시 좀 넘어서 이 말씀을 공유 드렸죠. 장초에도 양봉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좀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장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실적 시즌도 끝났고 하락장에 3거래일 상승이었으면 음봉이 나올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터스 하나 빼고 다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전강 후약으로 결국엔 오후장에서 크게 하락하는 장이 연출이 됐죠. 노터스야 뭐 제가 5월 9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어서, 현재는 이제 이게 어제 캡처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100%가 넘었죠. 110% 수익률이고, 저도 한 80% 정도는 매도를 해서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한 번도 안 판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좀 눌러줄 때 한번 팔았다가 좀 뒤늦게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드디어 상한가를 갔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도 어저께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렸었죠. 꼭 내일도 급등 출발할 가능성을 생각 가능성이 높아서 한 10% 이상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좀 눌러줄 때는 됐어요. 분명히 눌러줄 때가 됐기 때문에 한두 번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6월 2일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상승을 할 것을 보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로터스 같은 경우는 주식 스터디 방에서는 상당히 수익 낸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한 100만 원 이상 수익 낸 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적게는 10%, 많게는 뭐 3, 40% 수익 낸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픽 종목 방송 이후로는 8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이런 테마주들은 당연히 어느 시점에 수익을 내든 간에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설사 10%든 30%든 50%든. 다만 이 종목의 원리, 부상증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현재 HLB가 그룹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노터스의 최대 주주는 HLB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터스를 어제도 매수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팔고서 다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HLB 관련된 종목이 상한가가 3종목이나 나왔습니다. 노터스까지 포함하면 4종목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원리를 모르면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지 무상증자 1대8만 가지고는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고, 사실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판단의 근거가 결국에는 최대 주주인 HAB에 관련된 호재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룹주들로 묶여서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봐야지만 끝까지 들고 있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당연히 뭐 분봉으로 대응하다간 중간에 당연히 공포 구간 때 팔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그룹주 전체적인 구조를 판단을 하고서 갔다면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상한가 의견을 좀 드렸었죠. 오전 10시 정도에 상한가 의견을 드렸었고, 일단 차트 자체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그룹주 강세, 그래서 아침부터 뭐 HLB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전체를 다 읽어서 이제 결국에는 말씀드렸는데, 뭐 상한가를 갔고 상한가에서 판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3분의 2는 드러냈습니다. 뭐 한 22%에서 한번 드러내고 30%에서 한번 드러내고 해서 현재는 한 3분의 1 정도만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총 수익률은 5월 달에만 노터스로 한 70% 이상 수익을 내서 한 1,7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뭐 오늘만 해도 한 21% 정도, 한 3번 정도 매수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21%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오늘도 뭐 수산중공업 잠깐 아침에 들어갔다 나왔고, 어저께 픽 종목이었죠. 그리고 LNF 하고 이제 대석전자도 실적주 뭐 단타로 해서 한 2%대 수익을 두 군데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도 63%고 무난하게 이번 달에도 한 8, 90%까지는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단타 계좌는 두세 개 더 만들었는데, 뭐 이걸 제외하고 뭐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도 또 LNF도 한 3일 전에 산 게 있어서 여기서도 5%, 노터스 또 아까도 상따를 해서 4% 정도 수익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도 뭐 한 6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거죠. 어쨌든 노터스의 방향은,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은 이게 지정이 되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모니터링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일 계좌로 좀 만약 거래량이 좀 는다던가 이러면은 좀 제한적인 요소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하루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만 이제 금요일이나 또는 내일 종가로는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슬슬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지 6월 2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충분히 또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2주 전에 방송했을 때는 뭐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었죠. 최소한 그 주, 지난주에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장이었고, 이번 주에도 월, 화, 수, 목 이렇게 4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만약에 뭐 매수를 못했으면 사실은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매수 매도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도 어저께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저께는 한 15%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무상증자 1대2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3일 로터스보다는 하루가 늦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약 9%까지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모트렉스도 어저께 방송 보고 들어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좀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매집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보이지만 단점은, 뭐 장점은 전장이라는 거고요. 전장과 자율주행 테마가 좀 엮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1대2면 괜찮은 무중 비율이다. 근데 이제 단점은 시장 상황이죠. 어쨌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얻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호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늘고는 있는데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큰 수급은 아니라서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저께 뭐 로봇주도 한번 체크해 드렸죠. 그래서 휴림 로봇, 로봇, 유진 로봇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뭐 휴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이 특히나 오늘 한 20%대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어저께 로봇 관련된 재료들도 말씀드렸었고, 어저께 다만 이제 아랫단에 있는 로봇부터 이제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정배열이 아닌 종목들이 많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정배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횡보를 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횡보하지 않고 다시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안 좋고 성장주가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정리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단기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석전자, 제가 어저께 이틀 전부터 분명히 목요일에 IR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신고가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대석전자가 드디어 신고가 8%까지 상승을 했었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는 300만대로 큰 의미가 없고,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전강 후약으로, 그래서 전강 말 그대로 장초에 강하다고 들어갈 장이 아니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5에 다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나스닥과 이제 다우존스도 현 시간 굉장히 안 좋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크게 하락으로 시작할 것이다. 다만 5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5일선을 만약이라도 이탈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 마무리됐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2%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소폭 하락한 것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방한 관련해서 이런 반도체 쪽이 최근에 뭐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DBI텍을 비롯해서 솔브레인도 그렇고 좀 상당히 상승세가 좋았는데,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도 다시 꺾이게 되고 삼성전자도 꺾이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겠죠. 공보지수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지수도 이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옥수수 가격도 좀 떨어졌고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죠. 뭐 나프타, 원유. 그래서 결국엔 뭐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계속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관련된 주들이 물론 중간중간 슈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저께도 분명히 경고 드렸다시피 사료 관련된 주들이 오늘도 한탑 제외하고는 모두 급락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차원이고, 이제 들어갈 때는 아니다. 분명히 사료는 3개월 반 된 재료라고 어저께도 강조드렸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야 장중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어설프게 들어가면은 크게 물린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어제 신저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52주 신저점이고요. 보시면은 지지 구간이었었던 지금 가격대가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도 또 다른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 전체에 좀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뭐 종목이 매매 기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그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들고 가는 게 중요한데, 뭐 주식 스터디 1강이나 2강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눈, 테마를 중장기로 판단하는 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뭐 강의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종목들을 좀 용기 있게 들고 가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이제 6월 반 팔기 모집을 현재 하고 있는데, 평일 반은 뭐 1년에 3번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반은 제가 이제 휴가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실 분이 있으면 6월 반까지 모집을 6월 반에 이제 신청을 하셔야 5월 6월에 들을 수 있어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뉴스 빠르게 간단하게 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서 살펴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 선언 안 하겠다, 뭐 루블화로 지불하겠다라는 것들 계속 이제 뭐 일관된 주장이긴 한데, 이제 25일 이렇게 상한선이 있죠. 25일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5일에 미국에서 이제 디폴트 선언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인 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는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장초에는 뭐 데모 같은 경우도 4%대 상승을 했지만 다시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 그래서 결국에는 테마성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들도 제가 좋게는 보고 있지만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런 테마들도 굉장히 강세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매수 매도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죠, 단기. 그래서 짧게 먹고 나오던가 아니면 보유자 영역에서 뭐 물린 분들이 있으면 탈출하는 기회로 해야지 이것 때문에 신규로 투자하다가는 크게 물릴 수밖에 없는 장이다. 결국엔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달고서 내려오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로보가 5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8,000원대로 갈 가능성도 크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가 애플카 이슈도 추가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보시면은 가상현실 특허 관련 소식. 뭐 이건 대덕전자가 특허를 탄 건 아니고 애플이 특허청에 자율주행총 뭐 VR 시스템을 특허를 신청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사실은 별로 관련도 없는데 대덕전자가 PCB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뭐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테마가 붙으면서 오늘 8%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이틀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그대로 5월 18일인 오늘이죠. 목요일에 IR을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뭐 PCB 중에서 분명히 제일 강한 건 확실합니다. PCB에서는 현재는 대덕전자가 분명히 대장이고 그렇게 말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대덕전자가 대장이고 수급도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은 끝났고 더 이상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때가 됐다. 분명히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고 한 20% 빠지면 그때 사면 되지. 굳이 지금 사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삼성 그 반도체 이제 21일이죠. 20일, 21일 이제 이렇게 방한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비중을 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상승 추세는 고사하고 횡보라도 하면은 사실은 뭐 모아갈 만한 종목들이지만 오늘 같은만 해도 LNF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10%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나노 신소재가 이렇게 10%씩 급등할 때마다 정리를 해야 된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아니면 물린 분들도 이럴 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현재는 보수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 원익 IPS나 DBI텍 여기도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뭐 목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당연히 월요일부터는 다시 하락으로 할 가능성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시세 안 나오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좀 그래도 큰 뉴스였죠. 현대차 기아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 21조 원 투자한다. 그나마 최근에 좀 강한 게 형성이 돼 있는 게 전장이죠. 전장, 소형 전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전장 말고요. 뭐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차, 기아차는 그나마 최근에 차트가 괜찮았지만 나머지 대형주들은 다 못 가고 있고 그나마 소형주들이 좀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뭐 모트렉스, 뉴인텍, 세동, 서현이화, 에코캡, 뭐 최근에 부산주공, 구형테크 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대2 무상증자 모트렉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뉴인텍이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캡도 뭐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차트가 그래 고가노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살짝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당연히 쭉 빠질 수도 있죠.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KB오토시스 제가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바이든 방안 이 캡처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쪽 섹터가 그래도 시장 지수에 비해서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실적 시즌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 그리고 1강에서도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고 강력한 중장기 테마 것들 뭐 여러 가지 유형 한 12가지 유형으로 1강에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흥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1대1 나오긴 해서 사실은 큰 재료는 아니었지만 뭐 매집도 충분히 됐고 그 상한가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차트를 그려가면서
오늘도 15%대에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5월 26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로터스도 마찬가지고요. 로터스도 뭐 한번 하루 조정 받은 거 이후에는 전혀 눌리지 않고 계속 급등하는 하루하루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강한 종목을 잡는 수만이 테마주에서도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번 장초에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급등 출발은 하겠지만 이게 뭐 시초가가 최고가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외 환경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위부터 8위까지만 볼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저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LCB 관련된 주가, 그룹주가 1위에서 8위까지 무려 4개나 차지해서 이제 상한가가 3종목, 그다음에 테라프루티스 같은 것도 25% 상승을 했다. 뭐 이 정도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 반 모집을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하여튼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지만 수익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 또는 그냥 매매법만으로 수익이 안 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장이지만 같이 함께 이겨내면서 이 장이 지나고 다시 상승장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